네, 안녕하세요. 이제19국악원의 입시수장 남궁철주라고 합니다. 중2, 중1 학부모님들, 우리 지금 2025년부터 개정교육과정, 즉 고교학점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이와 연계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내신평가 체제를 보면은 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 현재 중2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고1까지는 뭐였죠? 고1까지는 상대평가를 하고 고2, 고3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니까 고1부터 고3까지 일괄적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 고1의 상대평가 체제를 하지 않겠다. 동일하게 절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성적 산출의 어떤 기재 방식을 보니까 절대평가의 5단계 A, B, C, D 이 5단계의 성취도도 기재가 되지만 상대평가 1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의 이 5단계의 등급이 상대평가가 기재가 돼요. 그러면 대학들은 당연히 뭘 활용하겠습니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에 변별을 갖는 것은 당연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제공받는 성적표에서 당연히 이 5단계 등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평가 방식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수행평가 있잖아요. 지필고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는요, 부천 지역의 경우,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필이 60, 수행평가가 40% 정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서논수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지침을 바꿔서라도 100% 선원수형만으로도 100% 평가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좀 강조를 했어요. 물론 두고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2025학년도부터는 내신에서 수행평가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일단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그 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1, 2등급이 지금은 1등급, 3, 4등급의 학생이었던 것이 지금은 2등급, 그죠? 2등급이 되는 거고 4등급 후반부터 6등급 초반까지가 3등급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 대학으로 우리가 흔히 인서울이 아니라 인서울에서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1등급 안에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신평가 체제에서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학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성적 자료를 활용하는 대학 측의 입장이겠죠. 자, 그동안에 프로파일을 금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고등학교에서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성적 자료를 취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왔지만 이제 그것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따라서 다양한 성적 자료를 대학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진 것은 여전히 5단계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을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쉽게 예측이 가능한 건 뭐냐면 교과전형, 100% 교과전형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상위권 대학에서만큼은. 그래서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이제 100% 내신이 아니라 내신에다가 면접을 보거나 또는 생기부 서류평가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전형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 논술 전형도 좀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수능평가 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지금 중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것이 2027년, 즉 2028학년도 입시예요. 그 2028학년도 입시에서 개편 방향, 전체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통합형 과목 체계를 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국어와 수학의 경우는 어땠죠? 자, 공통 과목이 있었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언매와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수학의 경우도 계열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열에 상관없이 내가 경영학과를 가든 생명공학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학생들이 수능에서 동일한 내용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에도 절대평가였어요. 제2외국어 절대평가고요. 상대평가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예요. 변한 게 없죠. 기존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탐구하고 국어, 수학에서 뭐가 없어진다?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중요한 것은 영역별 평가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국어의 경우는 원래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이 화법과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였는데 이게 독서와 작문. 그러니까 읽고 쓰는 영역과 문학 이렇게 세 개의 과목으로 이제 수능을 치른다는 거고요. 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모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대수와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를 모든 계열의 학생들이 다 응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앞으로 28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 국어와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 수능 체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탐구인데요. 사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능에서 9개 과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정치와 법, 경제 총 9개가 있었고, 과학의 경우는 물화생지 1, 2 해서 8개 과목이 있었죠. 합쳐서 총 17개 과목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수능에서 그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계열에 따라서 이공계로 진학하는 친구는 과학 쪽에서 2과목을 주로 선택해 왔고, 인문사회계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사회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선택 과목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1 때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배우는 이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1, 2로 나눠 놓고 이 과목들을 계열 구분 없이 모두 응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수학을 이렇게 미적분 원만 보게 되면 심화 미적분이라든가 기하 과목을 평가하지 않았을 때 상위권의 이공계 대학에서는 그런 인재를 가려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화 수학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만들 건데, 미적분 2하고 기하를 섞어서 심화 수학을 만들 건데, 이 과목은 절대평가 영역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확정은 아니고 현재 추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능 영역에 있어서의 평가 체제를 들여다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것을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째는 모집 단위별로 영역 가중치가 다를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친구와 화학공학과에 진학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친구는 국어 영역이라든가 영어 또는 사회 영역의 가중치 비중이 높겠죠. 반대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에서의 영역 비중이 높을 거예요. 또 반영 영역에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탐구 영역의 경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보긴 하지만 이공계에서는 통합사회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반영하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통합과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적은 비중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통합사회과 통합과학을 보면 통합사회는 좀 무난한 과목이에요. 근데 통합과학은 계열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인문사회계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과학 과목이 아니라 사회 과목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과학 과목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보다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인문사회계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었던 기하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중에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학 안에 모든 학생들이 미적분 1을 응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좀 약하다고 하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수능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발표가 있을 때, 개편안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아주 많은 분석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난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정보만 전달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자, 11월 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재 중2 학생들이 중3 과정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떤 것을 먼저 선행하고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